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저희 육아동지님들 중에서 어린 아기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0에서 6개월 아이들 인지와 정서 발달 촉진하는 놀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신생아는 약 2천억 개의 뇌세포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이런 뇌세포들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다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속도로 신입수가 증가하고 아이들의 발달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래서 아이들 생각해보면 1년 안에 그렇게 막 누워있던 아이가 걷고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한 달 차이도 발달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놀이 소개도 0에서 3개월, 3에서 6개월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해볼게요. 0에서 3개월 이 시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맨날 누워만 있는 애기한테 뭐 하고 놀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다행히도 이 시기 아이들은 아주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잠을 아주 많이 자죠. 그리고 이 갓난 아기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엄마 아빠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목욕하고 이 모든 경험들이 처음이고 새롭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은 내가 아이한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놀이고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 시기는 약간 엄마 혼자 웬매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말을 다 알아듣거나 할 수 있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기부터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목욕 시간에도 그냥 목욕시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유진아 물 따뜻하다, 진짜 딱 좋다, 우리 한번 머리 감아볼까? 오 알았어 오늘은 목욕하기 싫다고 빨리 나가고 싶다고 알았어 빨리 가자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저귀 갈 때에도 그냥 기저귀만 띡 갈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땀이 찼을 테니까 우리 애기 땀 많이 났네, 쉬 많이 했네, 엄마가 바람 불어줄게 후 하면서 시원하지?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욕하고 기저귀 갈고 수유하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스킨십하고 말해주고, 그러니까 요렇게만 해도 오늘 하루 우리 애기랑 잘 놀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손 탄다부터 뇌구조 영상까지 스킨십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피부에 많은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스킨십을 통해서 자극을 해주는 게 실제로 뇌발달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스킨십을 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굉장히 애착을 맺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시기에 꼭 해야 하는 놀이 하나 꼽으라면 터미타임인 것 같아요. 터미타임은 아기의 상체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아기를 엎드려 놓는 거를 말하는데요. 터미타임은 아기의 상체에 힘을 길러서 나중에 뒤집기, 기기 같은 대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이 터미타임은 신생아부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기가 한 2달 정도 목을 가누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딱딱한 바닥보다는 이렇게 조금 말랑한 쿠션 같은데 아기가 고기를 좀 잘 들 수 있는 데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모빌 같은 거를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모빌 이렇게 돌아가게. 엎드려서 모빌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아니면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엎드려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물건들을 앞에다가 놓는 거죠.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이제 거울 같은 거를 엎드린 아기 이제 앞에다가 놓고 자기 얼굴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엄마가 이제 우리 아기 고개 잘 드네, 힘쓴네, 힘내라 힘 뭐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엄마 목소리도 들려주고, 아이가 어느 정도 하면은 힘들어하면서 막 이렇게 침을 질질 막 이렇게 흘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되짚어서 안아주고 잘했어 뭐 이렇게 해주고, 처음에는 아주 짧게 몇 초씩 이제 시작해서 나중에는 고개를 좀 잘 들 때까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상체에 힘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 신생아 같은 경우에 힘들어 한다면 엄마 배 위에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간 너무 좋았는데, 저 배 위에 누워서 사실 고개를 드는 터미타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기에 표정놀이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영상 보시면 신생아들도 엄마 얼굴 알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한 생후 2개월 정도 되면 엄마의 표정을 또 아이들이 지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좀 가까이 다가가서 살짝 이렇게 미소 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하하하하 이렇게 웃기도 해보고, 아니면 뭐 메롱도 해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정을 지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굴 찌푸리면서 에치
이렇게 하는 거를 엄청 좋아해서 막 깔깔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정을 하다 보면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하나 얻어 걸리는 표정이 있거든요. 그럼 그 표정을 주력으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맥락 없이 표정놀이를 하는 게 조금 어색해서 이 책을 봤었는데 지금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책 다 찢어졌잖아요. 재미있는 내 얼굴이라는 책인데 그냥 이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표정이 나타나요. 근데 저희 아기는 이 중에서 약 올리는 얼굴 메롱 있잖아요.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메롱 이렇게 따라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0에서 3개월 시기의 아이들이 손가락 빠는 행위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놀이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 정서상 손가락을 빨면은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 시기는 빨기 욕구가 강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피아제의 발달 단계상 1에서 4개월까지는 아기가 이제 자기의 관심이 자기 몸에 있을 때거든요. 아기가 우연하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재밌으면은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그게 자기 손가락이나 발을 빠는 행위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손가락을 빠는 거를 통해서 셀프 수딩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자기를 이제 위안하고 위로받는 느낌을 받는 거죠, 아기도. 근데 사실 이 시기에 아이들 손 빨고 뭐 주먹고기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은 처음부터 애기들이 잘 하지는 않거든요. 손가락 빠는 것도 이렇게 입에 싹 안 들어가요. 보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눈 찌르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손가락을 이렇게 정확하게 싹 넣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눈, 손, 협응이 된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이 시기 때 처음 손가락 빨고 이랬을 때 마음속으로 네가 이제 협응이 되는구나, 이제 컸구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0에서 3개월 이 시기에 손가락 빠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빨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 애기는 공갈 안 물더라고요. 저희 애기도 안 오로지 손. 물었어요. 네. 손 빠는 애기들은 또 공갈을 잘 안 물더라고요. 100일이 지나면 아기들이 목도 가누고 뒤집기 하고 나면 배밀이도 하고 정말 많이 크죠. 이제는 엄마랑 눈도 잘 맞추고 방긋방긋 웃어서 이제 하루에 육아의 고됨이 좀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100일의 기절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때 애기랑 자전거 놀이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아기가 이제 누운 다음에 엄마가 다리를 잡고 따리릉 따리릉 비켜나세요 하면서 이제 다리를 막 이렇게 굴려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2절 할 때는 또 이렇게 반대로 굴리고 끝나고 나면 박수 발바닥 박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나 지금도 한다? 지금도 해요. 지금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기랑 엄마랑 이제 눈 맞추면서 웃고 스킨십도 하고 또 이렇게 다리를 움직여주는 게 아기 장 운동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많이 해줬어요. 저는 이 시기 때 많이 한 놀이가 일명 방구석 여행이라고 제가 방구석? 지었어요. 네. 되게 귀엽네요. 방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아이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뭐 화장실 들어가서 유진아 여기는 화장실인데 이건 변기야. 엄마 응가할 때 쓰는 거고 여기 세면대에서 세수할 때 쓰고 지난번에 봤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옷방에 가면은 또 여기 옷 진짜 많지. 여기 서랍 한번 열어볼까? 서랍 열었더니 땡땡이 스카프가 나왔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안 한 바퀴를 쭉 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늘은 화장실 뭐 내일은 부엌 이런 식으로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거 재미도 없고 말 못하는 애기한테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 시기 때는 그냥 원맨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냥 내가 미술관의 도슨트라 생각을 하시면 은근히 또 이거 열심히 하게 되고요. 또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고 만약에 잘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 사실 시간이 은근히 잘 가는 놀이거든요. 그 시기에 왜 되게 한참 안고 있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절대 등 센스 없. 생각해보니까 이제 항상 안고 있어야 되는데 안고 있으면서 심심하니까 네. 베란다 밖에 보면서 같이 막 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놀이가 좀 좋은 게요. 목을 좀 어느 정도 가눌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기기 활동이 활발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기띠 메고 하기에 참 적합한 놀이예요. 그런 놀이를 하면 아기의 사물인지랑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놀이기도 하겠네요.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하면 대상 영소성 획득하는 것과 안정적인 애착을 맺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놀이가 사실은 깍꿍놀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깍꿍놀이가 진짜 어떤 애기들도 다 좋아하는 정말 영원한 국민놀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는데 사실 생후 1, 2개월 아이들은 이제 장난감이 있다가 사라지면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기가 한 4개월 무렵 되면은 장난감이 있다가 사라지면 그 사라진 곳을 좀 응시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응시하고 있을 때 갑자기 뿅 하고서는 장난감이 나타나면 아기는 그 상황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죠. 이 시기에 까꿍놀이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엄마 얼굴 가리고 있다가 까꿍 하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아기 손으로 엄마를 이렇게 가리고 뭐 까꿍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뭐 까꿍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까꿍놀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 그림책 중에서 손이 나왔네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기가 이제 옷을 혼자 입으면서 머리가 나오고 손이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저희 아기 옷 입힐 때 나다 머리가 나옵니다. 까꿍! 손 한쪽에 나옵니다. 까꿍! 발도 나오네요. 까꿍!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 집에 러닝홈 있잖아요. 그냥 되게 수시로 까꿍 까꿍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 너 표정도 약간 희번뜩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때 한참 오감을 사용해서 하는 놀이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촉감놀이를 많이 했었는데요. 촉감놀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지 않고 집에 있는 뭐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는 비닐 아니면은 뭐 딱딱한 블럭 아니면 수세미들 새 거 있잖아요. 조금 거슬거슬한 느낌 나는 것들 그런 다양한 촉감을 가진 물체들을 아기가 손을 뻗어서 만질 수 있는 곳에 놓고서 이렇게 만져보고 이거는 어때? 딱딱해. 바닥에 두드리니까 쿵쿵쿵 소리가 나네. 뭐 거슬거슬해. 슥슥슥 바닥에 놓으니까 긁히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아이랑 같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예 그런 그림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촉감이 들어가 있는 만질 수 있게 아예 만들어진 것도 이용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좀 더 편하죠. 아이들이 이제 한 5, 6개월 정도 되면 이유식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이유식 시작하면 뭐 떡볶이나 과일이나 이런 거 같은 거 실제로 만져보고 뭐 냄새도 맡아보고 이러면서 오감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나나 같은 것도 이제 간식으로 줄 때 이거 봐. 노랗고 길다란 바나나네. 냄새 맡아보니까 어때? 향긋해. 뭐 달콤한 냄새나. 뭐 먹어볼까? 어때? 맛이 어때? 뭐 맛있다. 바나나 달콤하다. 이런 식으로 다정하다. 너 애기한테 되게 다정하구나. 아기한테는 따뜻한 여자. 이 시기에 아이들 시청각 발달을 위해서 딸랑이 또 많이 쓰는 장난감 중에 하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페트병에 쌀, 뭐 검은 콩, 아몬드 같은 거 넣고 곡식 마라카스 만들었었거든요. 저희 애기는 그 중에서도 특히 검은 콩 들어간 걸 진짜 좋아해서 소리가 더 커서 그런가? 맞아. 아기들이 왜 하나 꽂히면은 아침에 막 눈 뜨면 바로 나와가지고 막 하나 이거 흔들어보고 저거 흔들어보고 대굴대굴 굴려보고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엄청 궁리하잖아요. 근데 요런 거 만든다고 또 이렇게 시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사실 알다시피 만드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 때 제가 너무 심심했던 것 같아요. 뭐하고 놀지? 뭐 요런 거 해볼까?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 요구르트는 병을 또 씻고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플라스틱 반찬통 있잖아요. 라면 그런 데다가 넣어도 돼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린 아기들과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시기에 지금 아기를 키우는 육아동지 여러분들은 지금 몸도 많이 지치고 사실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저희 이 놀이 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아육독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까지 따르릉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